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9살 여자입니다. 제가 현재 겪고 있는 괴로움을 하소연할 곳을 찾다가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양아입니다.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부모님이 그날따라 외식을 하자며 동네에서 꽤 유명한 피자집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피자나 햄버거 같은 음식은 몸에 좋지 않다며 잘 사주지 않던 부모님의 말입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맛있게 피자를 먹었는데 식사를 마치고 나자 부모님이 저에게 천천히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제가 사실 입양아라고요. 처음에는 충격이 컸습니다. 입양아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잘 모를 나이에 그런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3일 동안 고열에 시달렸고 일주일 동안 학교도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아무 말 없이 제가 잘 이겨내기를 기다려주셨습니다. 부모님의 바람 덕분인지 저는 잘 견뎌냈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부모님이 저에게 일찍 진실을 말해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성인이 되어서 진실을 알았다면 좀 더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나름 출생의 비밀이 있지만 저희 가족은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해하면서 다른 평범한 집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도 모두 알고 있고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면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당당하니 제 주변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물론 지금의 남자친구도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면 교제 중인데 항상 이야기했을 때 갔다가 만나게 됐습니다. 이유 있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물론 제급 남자친구도 제가 저와 남자친구는 2년째 교제 중인데 우연히 친구 생일 파티에 갔다가 처음에는 정말 남자친구에 대해 제 스타일과는 180도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원래 약간 까무잡잡하고 덩치가 좋은 남자 스타일을 선호하거든요. 운동선수처럼요. 그런데 지금의 남자친구는 평범한 덩치에 하얀 피부를 가진 전형적인 범생이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친구가 저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나이가 동갑이어서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대했죠. 남자친구도 역시 저를 그렇게 대했고요.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제법 잘 통하는 것 같아서 친구하자고 했죠. 좋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와 제 남자친구는 친구로 시작했어요. 가끔 만나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서로 연애 상담도 해주면서 편하게 지냈어요. 심지어 제 옛날 남자친구와 셋이서 만나기도 했어요. 옛날 남자친구가 지금의 남자친구를 꼭 보고 싶어 했거든요. 생각해보면 질투였던 것 같아요. 저희 사이에서 흐르는 묘한 기류를 읽었던 거겠죠. 그렇게 한 6개월 동안은 이성적인 감정 전혀 없이 오로지 친구처럼 지냈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남자친구가 멋지게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친구지만 참 괜찮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제 괜찮은 친구가 내 남자친구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왜 이러지 싶었죠. 제가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 전혀 아닌데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밤마다 생각나고 보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그러더군요. 그런 날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그제야 인정했죠. 제가 친구를 어느새 남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친구를 제가 아주 많이 좋아하게 되어버렸다고요. 하지만 절대 티는 내지 않았어요. 괜히 고백해서 친구 사이를 깨뜨리기 싫었거든요.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냥 친구 사이로 지내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거죠. 그렇게 마음을 꾹꾹 누르며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한계가 오더라고요. 좋아하는 남자를 그저 친구로만 대해야 한다는 사실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정리해보려고 괜히 틱틱거리기도 했습니다. 일부러 전화도 피하고 만나는 것도 피하고요. 그런데도 계속 가는 마음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면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친구의 모습을 하고요. 기침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더니 그 말이 아주 딱 맞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 했는데 제 주량을 과도하게 넘겨 취하고 말았죠.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전화했죠. 목소리만 들어도 제 취기가 느껴졌나 봐요. 저에게 너 지금 어디야? 라고 묻는 겁니다.
제가 위치를 가르쳐줬더니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지금 데리러 갈 테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는데 20분 후에 정말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데려다주는 남자친구와 나란히 길을 걷는데 취해서 그런지 그날따라 더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더는 친구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을 전해야겠다는 결심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면 평생 친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덥석 손을 잡아버렸거든요. 제가 손을 잡으니까 흠칫 놀라더라고요. 저를 빤히 보는 겁니다. 저는 혹시 화내고 정색하면 어쩌지? 걱정하면서도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라, 손을 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깍지까지 끼더군요. 저는 그날 제 심장 소리를 제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손을 잡고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줬어요.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내일 보자 인사하고 집에 돌아가더군요. 그 이후로 저와 남자친구는 아주 자연스럽게 친구에서 연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봤더니 남자친구도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친구 관계를 망칠까봐 숨기고 있었더라고요. 연인이 된 저희는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연애를 했습니다. 물론 투닥투닥 싸우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서로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소통하면서 풀어나갔죠. 보면 볼수록 더 매력있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저는 정말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제 친구들도 다 놀라더군요. 제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남자를 만나는 게 신기하다고 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내 남자친구가 진짜 사랑이라서 그래 라고 했죠.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속궁합도 정말 잘 맞았어요. 친구에서 연인이 됐어도 막상 속궁합이 맞지 않아서 헤어지거나 다시 친구 관계로 돌아가는 커플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속궁합도 아주 잘 맞았어요. 어쩔 때는 남자친구가 제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어요. 친구로만 지낼 때는 그냥 범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가 되니 굉장히 박력 있는 남자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저에게는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맞는 게 없을 정도로 워낙 잘 맞았던 터라 1년 정도 교제한 후에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오고 갔습니다. 저는 상황만 된다면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처럼 오순도순 정답게 남편과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살고 싶었거든요. 왠지 제 남자친구와는 저희 부모님처럼 평생 다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제 남자친구도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당장 내년에라도 하자고요.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일주일 후쯤에 남자친구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같이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공원을 산책하는데 저에게 줄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신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전날에 제가 갖고 싶은 신발이 생겼다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내더니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에게 우리 평생 연인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살자라며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눈물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을 잘 흘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마스카라가 다 번질 때까지요.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면서 평생 행복하게 살자고 속삭이더군요. 저는 그날 부모님께 프로포즈 받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좋아하셨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데려오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제가 남자친구와 1년 동안 교제를 했지만 부모님께는 보여드린 적 없거든요. 사진도 보여드린 적 없어요. 왠지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게 정말 쑥스럽더라고요. 부모님은 당연히 사랑하는 딸의 남자친구이니까 매번 보고 싶어 하셨지만 그때마다 은근슬쩍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결혼하고 싶은 남자이니 부모님께도 꼭 보여드리고 싶었죠. 그렇게 다음 주말에 남자친구는 저희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말이에요. 남자친구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거실에서 큰 절을 올렸죠. 그리고 아주 예의 바르게 저와 결혼을 하고 싶으니 허락해달라고 말하더군요. 저 역시 부모님께 허락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정말 좋아하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제 남자친구 첫인상이 마음에 드셨는지 우리 사위하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엄마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남자친구를 보시자마자 귀신 본 것 마냥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엄마에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한동안 안 나오시다가 다시 밖으로 나오셨죠. 그 다음부터 내내 인상을 풀지 않으셨어요. 저는 처음에 엄마가 어디 아픈지 알고 걱정이 되어서 엄마 어디 아파? 라고 물었는데 그냥 좀 피곤하네 라고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기분 좋게 남자친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계속 차만 드셨어요. 저희 엄마가 한 수다쟁이 하시거든요. 게다가 아버지보다 더 남자친구에 대해 궁금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남자친구를 처음 보면 이것저것 물어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 질문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남자친구도 왠지 이상함을 느꼈는지 오히려 엄마에게 말도 많이 걸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 굉장히 시큰둥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남자친구를 배웅한 후에 집에 들어와 안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물었죠.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랬더니 엄마가 오늘 좀 몸이 피곤하네. 그만 자야겠다. 하시고는 일찍 잠자리에 드셨어요. 아버지는 오늘따라 내 엄마 이상하네. 너 막상 시집 보내려고 하니 서운한가? 하시면서 의아해하셨죠.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기 전에 아침을 먹는데 엄마가 저에게 대뜸 물으시더라고요. 수연아 너 꼭 그 남자랑 결혼을 해야 해라고요. 저는 어제 아버지가 해준 얘기가 생각나서 왜 나 막상 시집 보내려고 하니까 아까워라고 웃으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응, 아까워. 엄마랑 조금만 더 같이 살자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아버지 말대로 저를 시집 보내려니까 서운한가 보다 생각했죠. 엄마는 내년쯤에 다시 한번 결혼을 생각해보자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조금 서운했어요. 왠지 반대하시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나중에는 이해가더라고요. 지금까지 남자친구를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딸이 갑자기 남자친구를 데려와서는 결혼하겠다고 하면 왠지 저도 서운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의논하고 내년에 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1년을 더 만났어요. 그렇게 만나는 1년 동안 엄마는 가끔씩 남자친구에 대해 물으셨어요. 저희가 아직 잘 만나고 있는지를 물어보셨죠. 저는 잘 만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는데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엄마는 왠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그때 엄마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어야 했어요. 만약 그때 눈치채서 알아봤더라면 지금 같은 일은 겪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흐르고 저는 부모님께 결혼 이야기를 다시 꺼냈어요. 아버지는 이번에도 좋다고 하셨는데 엄마가 대놓고 반대하시더군요. 절대 안 된다고요. 1년 전에는 내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해놓고는 말이에요. 저는 엄마에게 너무 서운했어요. 제 남자친구가 크게 실수한 적도 없는데 반대부터 하는 엄마에게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대체 왜 반대하는지 물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무런 말 없이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만 하시더군요.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논리적이었던 엄마가 그냥 마음에 들지 않다는 말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당황해하셨어요. 엄마의 그런 반응을 처음 보셨으니까요. 저에게 본인이 직접 말해보겠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도와서 아무리 사정을 해도 엄마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엄마가 처음 보는 남자들 사진을 가져와서는 저에게 들이미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들 누구야? 라고 했더니 여기서 마음에 드는 남자 없어? 라고 묻더군요. 제가 왜 그러는데 되물었더니 마음에 드는 남자 있으면 맞선을 보라는 겁니다. 남자친구 있는 딸에게 맞선을 보라니요. 그게 말이 되나요? 저는 엄마가 제 남자친구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엄마와 정말 크게 싸웠습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가 제 방으로 와서 말릴 정도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와 엄마는 냉전기를 겪었습니다.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죠. 중간에서 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하셨고요. 그러다가 3일 뒤에 제가 엄마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화해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에 대해 진지하게 엄마와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종종 가던 집 앞 치킨집으로 엄마를 불렸습니다. 그리고 맥주를 마시면서 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고 했죠. 엄마 대체 기영이가 왜 싫어? 엄마는 싫지 않다고 했어요. 그냥 배우자감으로는 아닌 것 같다고 하셨죠. 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하더군요. 관상이 좋지 않다고요. 조금 황당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었거든요. 엄마는 제 남자친구 관상이 좋지 않아 용하다는 점집에 가서 저와 남자친구 궁합을 봤다고 했어요. 점쟁이가 남자친구와의 궁합을 보더니 결혼하고 나서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아내를 고생시킬 남자라고 했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엄마 근데 내 남자친구 생일형 태어난 시간도 모르잖아 라고 했더니 당황해하시면서 요즘은 그런 거 몰라도 궁합을 볼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의외의 대답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희 엄마가 그런 미신을 믿으시는 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요즘 그런 거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본인은 믿는다면서 그런 찝찝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결혼을 시킬 수 있냐고 하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9살 제가 그 점쟁이를 한번 만나보겠다고 했지만 엄마는 절대로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시더군요. 그렇게 소득 없이 엄마와의 대화는 끝이 났어요. 엄마는 그 이후로도 저에게 낯선 남자 사진들을 가져오면서 맞선을 보라고 하셨죠. 그때마다 저는 엄마와 다퉜고요. 심지어 집을 나가 혼자 살 생각까지 했어요. 그냥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해버릴까? 고민도 했고요. 그런데 제 마음대로 하면 엄마가 아주 영영 제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본인이 노력해보겠다고 했어요. 반드시 엄마 마음에 들어서 결혼 승낙을 받겠다고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케이크도 사서 가져가고 꽃다발 선물로 보내고 직접 쿠키도 구워서 엄마에게 드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엄마에게 너무 서운해서 혼자 베개 끌어안고 울었고요. 아버지도 저를 도와 엄마를 설득시키려고 무던히 노력했지만 다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몸이 좋지 않아서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문이 열려있는 겁니다. 잘못 닫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엄마와 가장 친한 친구분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수연이한테 솔직하게 말해. 그럼 걔도 단념하겠지. 어떻게 얘기를 해. 진실을 알면 수연이 온전히 못 살아. 그럼 계속 똥고집 부리는 사람이 될 거야? 궁합 때문에 결혼 반대한다고 하면서 그냥 수연이한테 말해. 너희 둘은 남매라서 안 된다고. 두 귀로 분명 또렷하게 들었는데도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들은 대화가 지금 다 맞는 이야기인가? 거짓말이 아니고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냥 자리를 피할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아주머니가 나누는 대화의 당사자는 저잖아요. 저는 지금 나누는 대화가 대체 무슨 말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갔죠. 예상하지 못한 제 등장에 엄마도 아주머니도 놀란 토끼 눈을 하시더군요. 저는 엄마에게 지금 한 말이 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나누던 대화 다 들었다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아주머니는 잠시 머뭇거리시다가 자리를 급히 피하셨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던 엄마가 숨을 천천히 고르며 해주신 말은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영이랑 너랑은 안 돼. 너희는 남매야. 제 남자친구와 제가 어떻게 남매가 되는지 다그치듯 묻자 엄마는 그제야 숨겨놨던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엄마는 사실 아버지와 재혼을 한 거였습니다. 첫 번째 결혼 생활은 남편의 의도로 끝이 났고요. 그리고 전 남편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어서 이혼하면서 그 갓난쟁이를 당연히 데리고 나오려 했는데 시댁이 완강히 반대했답니다. 그래도 엄마는 아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했대요. 그런데 시댁이 친정 부모님까지 찾아가 난리를 피웠답니다. 시댁이 잘 살던 집안으로 힘이 있었대요. 심지어 그 힘을 이용해서 친정 부모님 생활을 어렵게 만들 거라고 협박도 했다고 해요. 결국 엄마는 배 아파 낳은 친아들을 뺏기고 말았고요. 그 이후 엄마는 아버지와 재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봉사하면 다시 아이가 생길까? 싶어서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대요. 그러던 중에 저를 만나게 된 거죠.
엄마는 제가 계속 눈에 밟히더랍니다. 성별은 달랐지만 두고 온 아들과 나이가 같아서 자꾸 신경이 쓰였다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자신의 아이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아버지에게 입양 얘기를 꺼냈대요. 그 당시만 해도 입양이 그다지 대중화되지 않았던 때라 조심스러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흔쾌히 입양을 찬성했다고 했어요. 시댁, 친정 부모님도 찬성했고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은 저를 입양하신 겁니다. 엄마는 재혼한 후에도 아들 소식을 전해들었다고 했어요. 엄마의 전 시누이가 엄마를 딱하게 생각해서 아들의 사진을 주기적으로 보내줬다고요. 그래서 엄마는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아들의 성장 과정을 사진으로라도 지켜볼 수 있었다고 했어요. 예상하셨겠지만 그 아들이 바로 제 남자친구 박기영이 맞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바로 엄마의 친아들이었어요. 엄마는 전 시누이가 보내준 남자친구의 사진을 모두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제 남자친구가 맞더군요. 남자친구는 지금의 엄마가 자신의 친엄마로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나설 수가 없었다고요. 엄마는 제가 처음 보여주는 남자친구가 무척 궁금했대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자신의 아들일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한 거죠. 제 남자친구를 마주하는데 기절할 뻔했대요. 이런 식으로 아들을 마주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요. 엄마는 차마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쏘가리를 하다가 결혼을 내년으로 미루자고 했답니다. 혹시 그 사이에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질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제가 헤어지지 않고 계속 결혼하겠다고 하자 반대는 해야겠는데 마땅한 이유가 없어서 궁합이 좋지 않다고 억지를 부린 거였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힘들겠지만 남자친구와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한국에 있는 게 힘들면 몇 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와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가 원망스러웠어요. 물론 엄마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심지어 왜 나를 입양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는 나쁜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저에게 계속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가 눈치채기 전에요. 엄마는 아버지가 진실을 아는 것을 꺼려하셨어요. 물론 아버지가 진실을 아신다고 해도 태도가 달라지지는 않으세요. 당연히 아버지는 엄마를 위로해드릴 거예요. 아버지는 그만큼 엄마를 사랑하시거든요. 엄마는 단지 아버지가 고통받는 걸 원치 않으세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버지도 제 남자친구도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제 남자친구는 지금의 엄마를 친엄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실을 말하게 되면 견디지 못할 정도로 힘들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부모님 친딸이 아니니까 괜찮지 않아? 하는 바보 같은 생각도 했습니다. 그만큼 남자친구를 사랑하니까요. 그냥 남자친구랑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칠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부모님과 연을 끊으면 남자친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고요. 정말 나쁜 생각이었죠. 있을 수 없는 일인 걸 알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그렇게 억지로 결혼하게 되면 엄마의 전 남편이 저의 시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저는 그렇게 몇 주 동안 고통스럽게 고민했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요. 그러다 결정을 내리고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남자친구는 헤어질 수 없다며 무릎까지 끈 터군요. 저희 엄마를 본인이 직접 만나서 설득해보겠다고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모질게 밀어냈습니다. 그것이 남자친구를 위한 길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떠나보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직 저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다시 만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더 모질게 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혹시 엄마 때문에 헤어진 거냐며 본인이 엄마와 잘 말해보겠다고 했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에서요. 그런데 제 남자친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를 만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부탁했죠. 엄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미안하지만 안 된다고 하셨대요.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미안하다고요.
그래도 남자친구는 포기하지 않았고 저를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엄마는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을 만나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 집안은 뒤집어졌대요. 저랑 당장 헤어지라고 저희 엄마 전 남편, 그러니까 남자친구 아버지가 엄청 난리를 피우셨대요. 남자친구는 저희 엄마도 모자라 본인 아버지까지 반대하니 더욱 애가 탔겠죠. 왜 다들 이렇게 반대만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 난리에 남자친구 아버지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어요. 모든 진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저와 제 엄마가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던 진실을요. 진실을 모두 알게 된 남자친구가 저에게 찾아와 그게 사실인지를 물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남자친구는 저를 다그치면서 자신이 들은 말이 다 사실인지 끝없이 묻더군요. 저는 참다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남자친구도 펑펑 울더군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니 어처구니가 없었겠죠. 저희는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마주보고 서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죠. 잔인했지만 효과는 좋았어요. 그 이후로 남자친구는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남자친구가 혹시 저희 엄마를 보려고 할까? 생각했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엄마는 저에게 너무 미안해하십니다. 제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세요. 엄마 잘못이 아닌 거 알지만 불쑥불쑥 찾아오는 원망스러움을 도무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커플이 수많은 이유로 이별을 하지만 저와 같은 이유로 이별을 하는 커플은 몇이나 있을까요? 있기는 있을까요? 세상이 아무리 좁다고 하지만 이렇게 좁을 수 있는 걸까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저는 날마다 신에게 묻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냐고요. 신이 저에게 직접 대답해주면 좋으련만 신은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이미 헤어졌는데 놓아주는 게 맞는 건데 제 마음은 아직 남자친구를 놓아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미 주었던 마음을 다시 되돌리는 게 그리 쉽지는 않네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다니던 회사도 퇴사했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의욕도 들지 않아요. 아버지는 왜 딸을 저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냥 결혼시키자고 하세요. 그런 아버지에게 처음에는 모든 사실을 말할까 생각했지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만은 이 고통과 시련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세상이 이렇게 좁은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남자친구가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에게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남기고 싶어요. 아직도 많이 보고 싶다고요.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요. 저는 지금 하루하루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만 꼭 이겨내겠습니다. 저를 마음으로 낳아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신은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아픔만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 지금의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더 힘들고 아픈 건 저희 엄마일 테니까요. 엄마는 친아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저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생각으로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실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엄마가 죄책감 가지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해요. 말했다시피 지금 벌어진 일들은 엄마 잘못이 아니니까요. 엄마에게는 이게 최선이었다는 것을 저는 잘 알아요. 제가 엄마였어도 그렇게 했을 테니까요. 그러니 엄마도 죄책감에서 벗어나 다시 웃으면서 저를 마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점쟁이를 한번 만나보겠다고 했지만